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지금 코스닥 일봉 차트를 띄워놨어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는 지수가 1000을 가까이 왔더라고요. 994입니다. 코스피도 나쁘지 않고 분위기가 안 좋나 싶었는데 뭐 요즘에 다들 또 다시 뭐 시장에 훈풍이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수도 이렇게 최고가 근처로까지 와 있는데, 이제 시장 얘기도 좀 하면서 이런 때 여러분들께 또 주의사항 좀 몇 가지 알려드리고 투자 생활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 조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시장 어때요? 지수와 무관하게. 체감 지수는 막 되게 좋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쁠 건 전혀 없죠. 근데 그 전의 상승 장세에 비하면은 답답할 수 있을 법한 그 정도. 근데 어려운 장세나 그런 건 아니라서 무난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있잖아요. 이때 막 그냥 막 쫙 올라가면서 모든 종목들이 거의 큰 폭의 상승을 하던 그런 때에 비하면은 뭐 제한적으로 오르는 종목은 올라가고 뭐 지지부진한 것들은 느낌을 못 받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뭐 과거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다들 체감적으로 어렵진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되게 좋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특정 종목을 잘 잡고 있는 분들은. 네, 스타일 차이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한번 체크해보면 좋은데, 올라가는 동안에 등락은 있었지만 이 사이에서 시장에는 유동성 자금이 확보가 됐거든요. 이 유동성 자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또는 외국계 자금이 국내 증시로 들어와 준 거잖아요. 시장으로 자금이 일단 유입이 됐습니다. 많이 유입이 됐는데, 이 많이 유입된 백그라운드 배경에는 제약이나 아니면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주식 투자가 좀 각광받는 그런 이벤트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자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사실상 이 뒷부분이 중요한데, 이 뒷부분에서는 그냥 비유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눈치 보는 팽팽한 줄다리기 시장,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언제든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정 포지션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이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포지션을 세팅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포지션 변경을 용이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눌림도 발생하고 뭐 조정이라고도 말하고 하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러다가 전환 개선되는 현상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환 개선이 새로운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온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은 그렇진 않고요. 근데 여기에서 들어온 자금들은 뭘까라고 했었을 때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자금의 순환이요. 그 전에 들어왔던 자금이 보통 이 이후에 이런 눈치 보기 장세를 통해서 갈리거든요. 이렇게 들어온 자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느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안에서 도느냐인데, 제 기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자금이 안에서 돌기 시작했다 정도? 들어온 자금이 외부 이탈이 된다라기보다는 안에서 돌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플러스 이제 기관계나 외국계 자금들이 빠져나갔다가 들어오네 마네 이런 이야기들은, 외국계는 일단 번외로 하고 국내 기관 자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조금은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소한 이렇게 순환이 시작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박스의 힘은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렸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줄다리기 이 모습에서 그래도 버텨줬다, 요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예전에 진짜 과거 영상에서 제가 코스피 3000 가고 코스닥 1000 가면은 그거 찍고서 쭈루루 빠지는 것보다는 좀 버텨주면서 갈 거면 차라리 조금 더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레벨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들은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 자금의 그래도 내구성이 형성되고 있다, 요 정도까지는 파악되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훈풍에 되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냐라고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 영역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번외로 이런 시장에서 진짜 나쁜 습관이나 안 좋은 투자 방식 이런 것들은 많이 형성되긴 하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이제 좋았던 시장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과거를 놓고 보면은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아마 이제 많이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 꼭 여기서 막 투자금도 막 늘려가고, 주식 자금 뭐 예를 들면은 뭐 100만 원을 시작했던 사람 여기 와 있으면은 막 1000만 원, 3000만 원, 1억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쁜 습관이라고 하셨던 막 그런 것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근데 되는 것만 되고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지지부진한 것들은 또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뭐 새로운 종목을 하나하나 막 담기
담게 되고, 또 담으면 또 수익이 조금 나니까 또 재밌어서 막 단타를 치게 되고 막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게 공격적으로 변모돼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뭐 조정이 오거나 하락이 막 오면은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이런 상황들, 뭐 이런 거 막 맞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일을 많이 겪어왔었단 말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중간 과정에 내가 놓여져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계속 좀 저를 좀 체크를 하는 편인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과연 지금 과거에 그랬던 상황하고 그렇게 똑같이 조심스러워만 해야 될 상황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답변부터 이야기 드리면은 비슷한 부분이 존재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금 이 줄다리기에서 자금의 유동성이 시장 내부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모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테마주거든요. 지금 정치랑 관련된 테마들이 한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정치랑 관련된 테마 요소들, 종목들은 시장 내부 이런 유동성 자금을 순환시키기 좋아요. 왜냐면은 자극적이니까 알아서 잘 섞여줍니다. 근데 이 자체가 양날검이거든요. 거품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순환시키고 펌핑도 시키지만 한 번에 훅 갈 수도 있는 양날검적인 요소가 있어서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로 지금 순환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게다가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관련 이슈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뭐 정치 테마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좋든 싫든 간에 굉장히 조그만 나라고, 그 안에서 기업들의 기업 활동이 정책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 이슈가 발생했었을 때는 시장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랑 관련된 굵직한 이슈들이 계속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는 서울시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대선 얼마 안 남았죠. 뭐 누군가는 길다면 길게 남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시장에서 볼 때는 1년이면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럼 관련된 이슈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 테마들이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투자 시장에서는 모멘텀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뭔가 긍정적인, 아니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 그게 현실적으로 진짜로 그게 이뤄지든 이뤄지지 않든 가능성에 대한 베팅, 이걸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금, 이러한 자금의 이동, 이 안에서 지수를 포함해서 종목들의 주가나 이런 현상들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언가를 쭉쭉 섞어주는 이런 이슈들이 스케줄적으로 굵직하게 남아 있어서 그 이슈들이 지금 시장의 자금을 순환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근데 그 순환시켜주는 이슈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라서 양날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약간 분위기를 이제 주식하는 분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만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뭐 어쨌든 말씀하시는 거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주식 얘기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끝나요. 근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즘 같은 때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포트폴리오 자체는 공격적으로 갖고 가는 게 좋다, 방어적으로 갖고 가는 게 좋다, 뭐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떤 시점이든 간에 명쾌한 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어도 잘 짜야 되는 거는 항상 이 두 개는 세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시점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방어적인 거를 고려하면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럼 말씀하신 대로 뭐 방어를 생각하면서 공격을 한다는 게 어떤 거일까요? 좀 행동 강령을 알려주자면? 사실 말하게 되면 이때나 행동 강령이 다르진 않아요. 이 A랑 B가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실상 투자자는 이 A와 B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가장 1차원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4개 종목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4개를 어떤 조합으로 종목을 편성했느냐, 이것부터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으로 편성했는지에 따라서 왜 검토를 해야 되냐면은, 이 4개가 만약에 이 상태 B의 포인트에서 지수가
하락할 때 이 4개가 다 같이 폭락하는 종목의 편성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4개의 종목이 비중을 아무리 적게 채웠어도 결국에는 비중을 다 먹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냥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가장 핫한 정치 테마주를 4개를 골고루 배치했다. 이거는 뒤 없이 앞만 보고서 공격만 하는 계좌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두 개 정도까지는 계좌 상황에 따라서 한두 개까지는 그런 공격을 해도 되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했었던 핫했던 종목이 아니라 조금 더 차분하게 지금 각광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섞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포트폴리오 편성 자체를 좀 희석시켜줘야 된다. 해칭까지는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스타일만 조금만 변화를 줘도 괜찮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하나 모든 거를 다 다른 걸로 편성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단 한 개도 겹치는 종목이 있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스타일과 성향의 차이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같은 군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매매하냐에 따라서 매매 전략이 있잖아요. 그거를 변화를 주면서 서로 다른 스타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 즉 4개의 슬롯이 나눠져 있으면은 이 4개의 슬롯을 조금 최대한 다른 색깔로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면 좋다. 그러면서 방어에 대한 대비를 해라. 이 정도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거의 이제 저희 방송을 잘 안 보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방송처럼 되고 있는데 저희 시즌 1 생각이 좀 나네요. 네. 초창기 방송처럼 제가 막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질문을 하면은 언니님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이어서 계속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면은 이 얘기만 들으면은 그런 거 같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여기 3, 4번을 좀 안정적인 걸 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3, 4번에다가 인버스 같은 거 넣어서 떨어지는 거를 좀 대비를 해놓고 여기서 좀 공격적인 걸 하면 그러면 왠지 좀 공격적이면서 방어를 좀 대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이고 그거를 해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이제 여기서 마침 또 해칭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근데 이게 숫자 배합이나 배율상 뭐 그렇게 해서 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숫자 배율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포트예요. 올라가도 잃을 확률이 높은 포트폴리오 구성이고 막상 떨어져서 인버스가 수익을 난다고 하더라도 계좌 전체 자체에서는 손실을 볼 확률이 높은 계좌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늘 말하셨던 뭐 비중과 평단 관리하면서 계좌 관리하는 관점으로 그걸 종목처럼 개별 종목처럼 관리를 하면 그럼 또 못할 건 없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세요. 되게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담백한 답변은 만약에 진짜로 그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해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를 인지는 할 거예요. 그러면 왜 기준과 평단 관리까지 해가면서 이제 몰빵해서 인버스 넣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율 차이죠. 비율 차이라는 게 인버스라는 상품 특성상 계약 조건이 투자자한테 훨씬 불리한 확률의 계약 매매거든요. 그것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게 되면 인버스를 그렇게 비중과 템포와 이런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하면서 매매를 해서 잘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수익까지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똑같은 노력을 인버스에 안 하고 다른 데다 했었으면은 계좌에 기대되는 결과값은 더 좋을 수 있다. 그냥 요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굳이 선택 안 해서 우선순위에다 넣을 필요는 없다.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여기 예를 들었잖아요. 이런 시장을 겪을 때 야, 여기서 인버스 태웠으면은 여기서 돈 많이 벌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인버스를 여기서 몰빵을 때렸는데 올라가면 그러면 잃어버리는 거라서 홀짝이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그럼 비중과 평단 관리하면서 인버스를 여기서 관리하면은 그러면 괜찮잖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지수잖아요. 지수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수익은 나겠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 개별 종목을 그런 관점으로 관리를 하면 그게 훨씬 더 낫다 이거죠. 상대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인버스 하나 4번 슬롯에 태워서 인버스에서 여기서 수익률 진짜 40% 찍어도요 1번, 2번, 3번 종목 망가진 거 커버 못합니다. 근데 그런 논점이면 예를 들면 4번에 인버스라도 있어서 얘네를 커버를 못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커버를 하는데 그냥 똑같이 종목으로 들어가서 이런 걸 맞으면은 그러면은 얘네도 깨지고 얘도 깨지고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커버하자라는 생각으로 인버스를 한다면은 어떨까요? 만약에 진짜 누군가가 그렇게 여쭤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정도 단계에 왔으면 해보지 않으면은 깨닫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그분께 이제 만약에 그걸
하기 전에 이유를 좀 말해준다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게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그분은 365일 플러스만을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인버스를 통해서 플러스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사이클은 이 떨어질 때는 준비하는 기회 시간에서 그 다음에서 더 큰 플러스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다림 없고 관리 없고 그냥 이때도 플러스를 내서 다른 마이너스를 이 플러스로 무조건 막아주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주식시장 사이클 자체에서 오르던 떨어지던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당연히 하나하나 플러스만을 쫓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서 플러스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여기서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안 내면서 컨트롤하고 관리만 해줘도 이 안에서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쉬어가는 타이밍, 이 쉼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죠. 왜냐면 여기서 인버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하락하면은 그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에서 플러스 수익이란 상황 자체가 단 한 번도 멈추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관점이 가장 다른 거예요. 제가 어니님하고 인버스 얘기를 많이 이제 방송용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설명이 가장 잘 이해가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어니님은 머릿속에서 항상 이걸 생각하고 해도 안 될 거예요, 해도 안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왜 계속 안 된다는 거지? 라고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설명이 가장 명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군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인버스를 여기를 이렇게 크게 보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때도 먹는다, 이 느낌이 어니님이 지금 말한 대로 여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는다, 이 주식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뭐 4번 슬롯에 넣든 뭘 하든 간에 개별 종목으로 이제 제대로 된 관점으로 한다면은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준비를 해서 여기서 꼭 수익이 난다는 게 아니라 내 종목은 여기서도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여기서 계속 준비를 해서 여기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뭐 준비의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 안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실제로 먹고를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은 전략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여기서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플러스에서 도약하는 게 훨씬 더 크고 빠르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더 멀리 간다는 거죠. 결국은 그거네요. 내가 떨어질 때도 먹을 거야, 올라갈 때도 먹을 거야, 이 생각에서 조금 그냥 벗어나는 게 먼저겠네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근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놓고 봤을 때 시장이 내릴 때 또 기가 막히게 뭐 빠져나온다던가, 아니면 내릴 때도 먹는다던가, 뭔가 이제 절대 수익을 취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의 오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길의 끝은 결국에는 그거 가장 잘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그걸 객관적으로 보시면은 홀짝 잘하고 싶다라는 얘기로 결국엔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 코스닥이 1000 정도 간 상태에서 이렇게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이런 때도 등락은 있어요, 보면.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등락을 이용해서 스캘핑처럼 계속 짧게 매매를 계속하면, 그럼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잔손절이 많겠죠. 실제로 잔손절이 엄청 많을 겁니다. 되게 불필요한 매매가 많아진다던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계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빠르게 순환시키는 매매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의미 없는 손절은 안 하지만 어쨌든 되게 의미 없는 매매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메인 전략은 이제 저 오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준비하는 과정과 흐름을 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안에서 견디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메인은 저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랜 시간 해보니까. 그럼 방금 전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계좌 관리를 참 중요하죠. 듣고 계좌 관리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계좌 관리할 마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계좌 관리를 하면서도 저는 이런 계좌 관리는 안 할 겁니다 라고 딱 이렇게 단호하게 특정 색깔을 거부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주식을 좀 잘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오랫동안 롱런하면서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이유는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 하면 안 되는 거를 좀 관심 있게 배워야 돼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도 없거니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주식을 하는 분들이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걸 하기 싫어. 왜냐면 더 잘하는 건 그게 아닐 거니까 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배울 생각조차 없다는 거. 그거를 좀 경험하면은 마치 이제 옛날에 단군 할아버지 신화에서 호랑이가 마늘 먹다가 뛰쳐나가는 것처럼 주식을 하다가 이제 그만둬 버리거나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하면서 이제 그만둬 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오래 경험한 입장에서 되게 좀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주식을 배운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뭔가 더 잘하는 요소 아니면 그 안에 자기 스스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허상을 쫓는 듯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하고요. 주식 투자를 배우고 훈련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더 직언을 드리게 되면은 자기가 할 줄 모르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개선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요즘에 이제 뭐 그 주식 시장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종목 추천 막 그런 리딩방의 피해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예전부터 있었고 요즘에도 있는데 예전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저희는 그런 리딩방 아닙니다. 종목 추천하는 곳 아닙니다. 잘 되는 것 같은 것만 계속 하면서 환상을 심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참 할 말이 많으면서도 딱 한 큐에 설명이 안 돼서 조금 설명하기 곤란했었는데 오늘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내용이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고 경험시켜드리고 싶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이 키워져 가고 계좌가 살쪄가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방송 내용이 딱 그 포커스에 맞춰서 흘러간 것 같아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리딩방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의 차이. 이런 것 같아요. 당연히 종목이란 존재는 하지만 그 종목 자체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종목이란 것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같은 종목을 같은 시점에 동시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런 걸 알아감에 있어서 어때요? 초보자일수록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인간이란 동물 자체가 사회성 동물이고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시너지가 훨씬 더 나거든요. 멘탈도 강해지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에 몇 배 이상을 해낼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저는 저희 클럽을 단순히 종목을 주고서 매매하고 이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시작 시점도 주식 환경도 다르고 경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두 다 다르지만 이 안에 등산을 할 때 허리에다가 서로 안전벨트를 다 끈을 묶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두가 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와중에 냉정하게 말하면 저희 클럽이라고 하더라도 이 끈을 묶어 드리지만 스스로 이 끈을 잘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 불편해 하고서 그런 경우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스스로 이거를 잘라내지 않고서 이거를 묶은 상태에서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어떤 높은 험난한 언덕이 나오고 내리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오실 수 있다. 여기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이게 단순하게 이제 리딩한다, 종목 추천한다 그런 거랑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방송에서 저희 클럽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 저는 그냥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거기서 이제 계신 분들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 나는 저러지 못했었는데 저런 공간도 없었고 5년 넘게 시장에서 정말 되도 않는 짓만 하고 있었는데 뭐 저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게다가 사람이 많으면은 막 짜증도 날만한데 그런 분도 별로 없어요. 초창기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거기에 이렇게 뭐가 녹아 들어가서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뿌듯해요. 막 이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었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사실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밖에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정말 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언니님이 요 그린 요것도 되게 와닿네요. 사람들이 막 저렇게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을 배운다는 걸 이 그림으로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최대한 표현한 게 앞선 사람들은 분명히 플러스를 날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찡겨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마이너스예요. 의아함이 듭니다. 아니 나는 마이너스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플러스 같은데 나만 마이너스지? 근데요 주식 투자를 배움에 있어서 이 나만 왜 마이너스지? 이거를 파악하게 되면 이 사람은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분명히 플러스로 바뀝니다. 왜냐? 이 사람의 마이너스가 가치에서 마이너스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인지하지 못한 그 근본적인 부분을 찾아서 변화를 시키면 그때 플러스가 나는 거거든요. 혼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마이너스 요인은 제거되지 않는 한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서 조금만 개선하고 바꿔주게 되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렇게 플러스로 바꾼 사람은 이 이후에는 더 큰 플러스를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저만 믿고 오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플러스 납니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자신이 왜 마이너스가 나는지를 찾아가면서 플러스로 전환시켜 보는 게 가능한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유, 나는 지금 막 마이너스인데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 거 보면서 그냥 연습해야 되는 그런 건가? 내가 막 따라해야 되나? 나는 못 따라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다 기준이 되는 매매를 함께 하기 때문에 주식 그냥 그동안에 완전 잘못했던 분, 그냥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분, 뭐 그런 거 무관하게 오셔서 일단은 그냥 동화돼서 따라만 해도 저 과정을 밟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담감을 안 가지셔도 돼요. 너무 이제 클럽 얘기가 길어지면 좀 들으시는 분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요. 자, 저희 이제 말씀드렸던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라는 곳인데, 많은 분들이 저희 클럽에 공지를 보고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클럽에 대한 공지는 그 카페의 공지사항으로도 돼 있고, 말씀드렸던 영상 하단부에 마찬가지로 링크를 또 걸어놨으니까 거기 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괜찮겠다 싶은 분들은 여전히 이제 빈자리 있으니까 오셔서 여기 일원이 되셔서 함께 해 나가시면, 그러면 진짜 뭐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배울 것들 이상을 체계적으로 익혀 나갈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공간이니까 주변에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생각만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서 실력 키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도움되는 얘기들 고민하면서 도움 드리도록 컨텐츠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도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